화요일 새벽 2시 70세 김현준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 채소를 챙겨 드시던 김현준 씨는 갑자기 극심한 복통과 후토로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도 처음엔 급성 위염이나 식중독을 의심했지만 정밀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평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그 채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예전보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채소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힘들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0세가 넘으면서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면역력도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3, 40대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채소는 젊었을 때는 몸에 좋았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채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에이, 채소가 몸에 나쁠 리가 있나?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60세 이후 이 채소들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고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매일 드시는 바로 그 채소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들어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더 많은 채소를 드시는데 오히려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쓰고 속이 쓰라리며 화장실 가는 것이 불규칙해지셨나요? 예전보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시나요?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손발이 차갑고 저리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채소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70세가 되시면서 갑자기 속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시길래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바로 이 채소들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채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이 들면 더 많은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사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만 어떤 채소를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소화되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위산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위산 분비량을 100이라고 하면 60세 이후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위산이 부족하면 특정 채소들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제대로 분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채소는 생양파입니다. 에이, 양파가 어떻게 몸에 나쁘다는 그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양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생양파가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생양파를 물에 담가서 매일 드시거나 샐러드에 생양파를 넣어서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생양파 우린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TV나 인터넷에서 생양파가 혈관에 좋다, 생양파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드시고 계실 거예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이라는 성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 성분은 위산이 충분할 때는 잘 분해되지만 위산이 부족한 60세 이후에는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8세 박세준 님께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3개월 동안 계속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문진을 해보니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생양파 우린 물을 한 컵씩 드시고 계셨어요. 양파가 몸에 좋다고 해서 6개월째 먹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생양파 섭취를 중단하고 2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선생님,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몰랐는데 양파 때문이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생양파의 문제점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60세 이후에는 위 점막이 얇아지고 민감해집니다. 여기에 생양파의 매운 성분이 직접 닿으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치 상처 난 곳에 맵고 짠 음식을 바르는 것과 같은 거죠. 또한 생양파는 위산 역류를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와 식도 사이의 근육도 약해지는데 여기에 생양파까지 드시면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양파를 아예 먹으면 안 되냐고요? 아닙니다. 양파는 여전히 좋은 채소입니다. 다만 조리 방법을 바꾸셔야 해요. 생양파 대신 양파를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볶거나 끓이면 매운 성분이 중화되고 오히려 단맛이 나면서 소화도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양파를 10분 이상 볶으면 몸에 좋은 성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극적인 성분은 사라져요. 혹시 지금까지 생양파를 드셨던 분이라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조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확실히 속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채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채소는 정말 의외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왜? 라고 하실 만큼 평범한 채소거든요. 하지만 이 채소 때문에 60세 이후 관절이 아프고 뼈가 약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시거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채소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칼슘 부족 현상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이 채소 때문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자, 두 번째 채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왜요? 철분도 많고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놀라실 텐데요. 시금치 자체는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먹는 방법과 양에 주의하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시금치를 자주 드시나요? 특히 시금치 생즙을 내서 드시거나 생시금치를 샐러드로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철분 보충하려고 시금치를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시금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의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신장결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 기능이 좋아서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72세 이희숙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신장결석이었습니다. 평소에 몸에 안 좋은 건 전혀 안 먹는데 왜 이런 일이?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건강을 위해 매일 시금치 생즙을 한 컵씩 그것도 1년 넘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금치뿐만 아니라 우엉, 근대, 비트 같은 채소들도 수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채소들을 날것으로 많이 드시면 60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칼슘을 열심히 드시면서
동시에 시금치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여기에 시금치까지 많이 드시면 골다공증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럼 시금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시금치도 조리 방법만 바꾸시면 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1~2분만 데쳐도 수산이 70% 이상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절대 마시지 마시고 버리셔야 해요. 또한 시금치를 드실 때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두부, 치즈, 우유 같은 것들과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수산 칼슘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대신 시금치를 드신 후 2~3시간 뒤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거나 아예 다른 끼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를 드시는 양도 조절하셔야 해요.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드실 필요는 없어요. 혹시 지금까지 시금치 생즙을 드셨거나 생시금치를 자주 드셨던 분이라면 당장 중단하시고 데쳐서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시거나 신장 결석 경험이 있으신 분,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채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소는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채소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채소를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게 몸에 나쁘다고 라고 깜짝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세 번째 채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바로 토마토입니다. 지금 에이, 설마 토마토까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토마토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토마토가 항암에 좋다, 리코펜이 풍부해서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토마토를 드시거나 토마토 주스를 마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침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고 계신가요? 토마토 자체는 분명히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토마토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칼륨 함량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토마토 100g에는 칼륨이 300mg 정도 들어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고칼륨 혈증은 정말 위험합니다.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고혈압 약 중에 칼륨 보존 이뇨제라는 종류가 있는데 이 약을 드시면서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5세 최승미 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쁘다고 응급실에 오셨어요.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더라고요.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건강을 위해 3개월 전부터 매일 토마토 2~3개씩 드시고 계셨어요. 거기에 고혈압 약까지 드시고 계셨거든요.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토마토 섭취를 줄이고 나서야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토마토의 산성 성분입니다. 토마토에는 구연산, 말산 등 여러 유기산이 들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위산이 충분해서 이런 산성 성분을 잘 중화시키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위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그럼 토마토를 아예 먹으면 안 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토마토도 똑똑하게 드시면 됩니다.
첫째, 토마토는 익혀서 드세요. 토마토를 가열하면 칼륨이 일부 파괴되고 산성도 중화됩니다. 또한 리코펜 같은 좋은 성분은 오히려 더 잘 흡수돼요. 둘째, 하루에 토마토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셋째,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식사와 함께 드세요. 넷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 섭취를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토마토를 매일 많이 드셨던 분이라면 양을 줄이고 조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60세 이후 주의해야 할 3가지 채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생양파, 시금치, 토마토. 이 3가지 채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젊었을 때는 몸에 좋았지만 60세 이후에는 먹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해요. 그럼 60세 이후에는 어떤 채소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채소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럼 이제 채소를 아예 안 먹어야 하나? 라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채소는 여전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어떤 채소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60세 이후 똑똑한 채소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0세 이후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채소들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무, 배추, 당근, 호박,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입니다. 이런 채소들은 자극적인 성분이 적고 소화도 잘 되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특히 무는 정말 좋은 채소예요. 소화를 도와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며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60세 이후에는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로 발효시켜 드시면 유산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다만 너무 짜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특히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호박은 칼륨 함량이 적당하고 소화가 잘 되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늙은 호박으로 죽을 끓여 드시면 정말 좋아요.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엽산이 풍부하고 항암 효과도 뛰어납니다. 다만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 살짝 데쳐서 드세요. 이제 60세 이후 채소를 드실 때 꼭 지켜야 할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익혀서 드세요. 생채소는 가급적 피하시고 데치거나 볶거나 끓여서 드세요. 열을 가하면 자극적인 성분이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소금에 절이지 마세요. 60세 이후에는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 채소를 소금에 절이면 나트륨이 너무 많아집니다. 대신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하세요. 셋째, 기름과 함께 조리하세요. 채소의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이 있어야 잘 흡수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기름은 피하시고 올리브오일 1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넷째, 천천히 오래 끓이세요.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채소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뿌리 채소들은 충분히 익혀주세요. 다섯째,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부담이 됩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린 환자분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9세 김승현 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매일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기력도 없으시더라고요. 자세히 식단을 체크해 보니 건강을 위해 생야채 샐러드를 매일 드시고 생양파 우린 물도 마시고 토마토도 매일 2~3개씩 드시고 계셨어요. 선생님, 몸에 좋다는 건 다 먹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생채소는 모두 중단하고 무, 배추, 당근, 호박 위주로 충분히 익혀서 드시도록 했어요. 3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선생님,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봅니다.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개월 후에는 친구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자꾸 피곤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편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60세 이후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언제 어떤 채소를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시거든요. 아침에는 소화가 쉬운 채소들로 시작하세요. 호박죽이나 당근죽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 생채소나 자극적인 채소는 피하세요. 공복인 상태에서 자극적인 채소를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토마토나 생양파는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부드럽게 끓인 무국이나 배추국을 드시면 좋아요. 점심에는 조금 더 다양한 채소를 드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등을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이 시간대가 하루 중 소화 기능이 가장 활발한 때입니다. 김치도 이 시간에 드시면 좋아요. 다만 너무 맵거나 짜지 않은 것으로 드세요. 신김치보다는 묵은 김치가 더 좋습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쉽고 자극이 적은 채소들로 마무리하세요. 무, 배추, 호박 등이 좋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는 채소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아요.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가급적 채소 섭취를 피하세요. 밤에 소화되지 않은 채소가 장에 남아 있으면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첫째, 건강에 좋다니까 무조건 많이 먹자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적당량이 더욱 중요해요. 둘째,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더 많이 남아 있다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영양소보다 소화가 더 중요합니다.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셋째, 한 가지 채소만 집중적으로 먹기입니다. 시금치만 계속 드시거나 토마토만 계속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넷째, 공복에 채소 먹기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생채소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위에 큰 부담을 줍니다. 다섯째, 채소 우린 물 마시기입니다. 생양파 우린 물, 시금치 우린 물 등을 건강에 좋다고 마시는데 오히려 독소만 농축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더 주의하셔야 할 채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토마토, 감자, 바나나 등 칼륨이 많은 채소들을 조심하세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대신 무, 배추, 오이 등을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근, 비트, 옥수수 등 당분이 많은 채소들을 조심하세요. 하지만 브로콜리, 시금치 데친 것, 배추 등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과 인이 많은 채소들을 특히 조심하세요. 토마토, 시금치, 감자, 아보카도 등은 피하시고 양배추, 무, 오이 등을 드세요. 또한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극적인 채소들을 모두 피하세요. 생양파, 마늘, 고추 등은 절대 금물이고 부드럽게 끓인 호박, 당근 등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 가지, 감자 등 밤그늘과 채소들을 조심하세요. 이런 채소들은 관절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대신 브로콜리, 양배추 등 항염 효과가 있는 채소들을 드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환들이 있으시다면 해당 채소들을 특별히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해요. 만약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채소를 드셨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이제는 몸의 회복을 위한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채소를 드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먼저 1, 2주 동안은 해독 기간으로 문제가 되는 채소들을 완전히 끊어주세요. 생양파, 생시금치, 생토마토는 물론이고
자극적인 모든 채소들을 피하세요. 이 기간 동안에는 오직 무, 국, 호박죽, 당근죽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 먹어도 되나? 라고 걱정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위와 장이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할 수 있어요. 특히 무국은 하루에 2~3번 드세요. 무는 소화를 도와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끓일 때는 무를 충분히 무르게 끓여주세요. 호박죽도 좋습니다. 늙은 호박으로 죽을 끓여서 하루에 1번씩 드세요. 호박은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벌써 속이 편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2단계는 점진적 회복의 기간입니다. 해독 기간이 끝나면 이제 조금씩 다른 채소들을 추가해 보세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채소는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부드럽게 삶아서 드시거나 당근을 충분히 끓여서 드세요. 배추국이나 김치국도 이 시기에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한 번에 하나씩만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브로콜리, 수요일에는 당근, 금요일에는 배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는 거예요. 만약 어떤 채소를 드신 후에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면 그 채소는 아직 여러분의 몸에 부담이 되는 것이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3단계인 안정화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채소 식단이 완성됩니다. 몸에 맞는 채소들을 찾았으니 이것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채소는 피하시고 모든 채소는 익혀서 드세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실제 회복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4세 박민수님의 회복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상태가 심각하셨어요. 6개월 동안 속이 계속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체중도 5kg이나 빠지셨거든요. 원인을 찾아보니 건강을 위해 매일 생채소 샐러드를 드시고 생양파, 우린 물, 토마토 주스까지 마시고 계셨어요. 첫 2주 동안은 무국과 호박죽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만 먹어도 되나요? 라고 걱정하시더니 일주일 후부터 속이 정말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주째부터는 브로콜리, 당근 등을 조금씩 추가했습니다. 5주 후에는 30년 만에 이제야 이렇게 속이 편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얼굴색도 좋아지셨어요. 이제야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회복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빨리 좋아지고 싶다는 마음에 갑자기 많은 채소를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둘째, 회복 중에도 절대 생채소는 드시지 마세요. 이제 좀 좋아진 것 같으니까라는 생각에 다시 생채소를 드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채소를 드신 후에 속이 불편하거나 이상 증상이 있다면 그 채소는 아직 여러분의 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 회복 과정을 거치시면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몸이 변했으니 식습관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30대 때와 똑같이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6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관리하시면 80세,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도 80세가 넘으셨는데 정말 건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나이에 맞는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1.
냉장고 점검하기. 지금 당장 냉장고에 가셔서 생양파, 생시금치, 토마토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다면 조리해서 드시거나 양을 줄여서 드세요. 2. 조리 도구 준비하기. 채소를 데치거나 끓일 수 있는 냄비를 준비하세요. 찜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3. 식단 일기 쓰기. 일주일 동안 어떤 채소를 언제 어떻게 드셨는지 기록해 보세요. 패턴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증상 체크하기. 속쓰림, 소화불량, 더부룩함 등의 증상이 언제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채소를 드셨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모든 채소를 끊을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채소는 여전히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는 식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해서 여러분에게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나이에 맞는 식습관을 가져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